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세무조정 제9강 가지급 등의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입니다. 화질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설정에서 화질을 720으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지급 등의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두 문제 정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지급 등의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는 자주 나오진 않아요. 자주 나오진 않는데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 녹화 시점은 이제 전산세무 1급 90회가 끝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91회나 92회 중에 아마 나올 것 같긴 해요. 나올 때가 되긴 했습니다.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뭐 내가 준비하는 전 회차 같은 경우에 나올 때는 과감하게 생략을 해도 크게 무방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할 줄 알아야겠죠? 네, 그래서 일단 강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지급 등의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요거 입력하고, 그 다음에 요거 입력하고, 그 다음에 요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혹시나 회사가 계상한 이자가 있을 때는 요거까지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무적이 아니라 연습을 하실 때는 보통 요거 3개만 입력을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입력하는 순서를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 첫 번째로 여기 지책 성명, 문제에 나온 지책 성명 또는 차입금에 들어가면 이제 거래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래처가 나오면 거래처를 일단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를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숫자가 1번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요거부터 좀 다시 해볼까? 잠시만요. 요게 1번이고 잠시만요. 네,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 3번.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직책 성명 또는 여기 있는 거래처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에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불러와져요.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이. 근데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를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안 하고 내가 직접 입력하셔도 상관없거든요. 네, 이건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불러오기를 하시는 게 좀 더 편할 수는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자율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 이자율 선택은 문제에 주어져요. 문제에 주어지는데 잘 보세요. 요거 좀 유의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자율 선택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4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보통 요거 2개예요. 3번, 4번은 모르셔도 되고요. 요거 2개 중에 선택을 하는 게 나오는데 보세요. 자, 2번이 원칙이에요. 자, 1번이 돼 있는데 1번이 원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칙은 2번이에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원래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계산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자, 차입금이 있을 때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차입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뭐 예외사항을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외사항은 어떻게 뒀냐면 자,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계산을 하는 건데 차입금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나라에서 정해준 당좌 대출 이자율로 계산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당좌 대출 이자율로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예외는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별도로 신고. 그래서 유효기간은 3년이라고 알아두시면 편해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선택한 사업연도랑 이후 이게 사업연도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020년에 선택을 했으면 2020년이랑 이후 이게 사업연도가 2021년, 2022년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몇 개 3년이라고 외워두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고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유무에 대해서 이제 보통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안 했다고 하면은 당좌 대출 이자율로 계산했다고 하더라도 요거 원칙을 적용해 주셔야 되고요. 신고를 했다고 하면은 예외로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예외를 할 때는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 요거를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입력하면서 제가 추가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83회부터 볼게요. 가장 최근 기출이 83회예요.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은 90회까지 기출문제가 나온 시점인데 가장 최근 기출이 83회니까 최근에는 자주 나오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83회에 나왔으니까 이제 91회나 92회 정도에는 한번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비중 있게 보진 않되 시험 전에는 반드시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가지급 등의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지급이자의 내용이 있네요. 자, 이건 뭐예요? 은행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을 거니까 이건 차입금에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차입금 발생이 이렇게 쭉 있고요. 자, 이번에 보니까 대주주인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여금을 2월 5일과 5월 1일에 각각 1억씩 지급하였다. 빌려준 거죠, 회사가. 그렇죠? 자, 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얘는 가지급금, 가수금 입력에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자, 대표이사 거니까 가지급 우리가 빌려준 거가 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요게 포인트예요. 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우리가 세무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약정이 있는 경우와 약정이 없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약정이 있을 때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약정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선급비용처럼 이자 수익 계산이 있을 때는 그냥 이 이자 수익을 입력을 해서 차이를 입금산입 이렇게 하시면 된다. 뭐 귀수수입 미들으면 입금부산입 있는데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보통 이게 많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회사 계산 이자 수익을 줘서 이 차이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냐라는 거에 대해서 보통 문제를 주거든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약정이 없는, 그래서 요거는 선급비용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귀속수익이 미도래분은 우리가 어떻게 했죠? 송금불산입했죠. 선급비용이랑 똑같아요. 이자 수익도 귀속수익이 미도래한 거는 당연히 입금부산입 해주시는 게 당연하죠. 그쵸? 우리가 미래의 이자 수익을 미리 계산을 한 거니까, 그쵸? 입금부산 하시면 되고, 회사가 계산한 거랑 실제 인정이자 차이가 있을 때는 입금산입으로 조정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약정이 있는 경우는 크게 내가 내용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몰라도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약정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약정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회사가 임의로 이자 수익 계산한 금액의 입금 부산입한 후 익정이자 총액의 입금 산입이다. 무슨 얘기냐면 약정이 없을 때는 자, 회사가 계산한 이자 수익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전부 다 입금 부산입한 다음에 입금 부산입해서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스템에다가 계산한 이 인정이자 총액을 입금 산입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해 가셨나요? 약정이 없는 경우는 회사가 계산한 거 전부 다 입금 부산입한 다음에 우리가 시스템에 입력해서 입력한 금액을 입금 산입해 주시면 된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입력한 이자 수익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한다? 이거 전부 다 300만 원 입금 부산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약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약정이 있으면 또 달라지겠죠. 이제 약정이 없기 때문에 입금 부산입 유보 발생을 해서 요거 전부 다 입금 부산입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당자의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그래서 얘가 원칙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이제 같이 풀이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미리 띄워놨어요. 띄워놨고, 자, 바로 해볼게요. 83회. 이 정도 보이시죠? 자, 여기서 가지급등 인정이자 조정명세 입력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이걸 왜 들어가 있지? 삭제. 자, 어떻게 하시냐면 보세요. 일단은 첫 번째 가지급이죠. 차례대로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여기서 가지급부터 해볼게요. 자, 대주주가 대표이사 백두산이니까 대표이사 백두산에 대한 가지급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불러오기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대표이사 백두산. 자, 계정 과목은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으면 그냥 이렇게 둘 다 하시면 돼요. 지급 회수는 그냥 1에서 9까지 그냥 넣으시면 되거든요. 대표이사 백두산. 이번에는 가지급 1부터 9. 그렇게 쓰신 다음에 불러오게 하면은 자동으로 불러와져요. 자, 그러면은 2019년 2월 5일이랑 5월 2일에 각각 1억씩이니까 들어간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입력을 하셔도 돼요. 내가 이렇게 2번 대여 누르고 2월 5일에 1억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불러오게 하셔도 되고 저거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자율 선택인데, 자, 우리가 원칙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2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당대제초 이자율 대신에는 뭐다? 신고한 내역이 있을 때만
있을 때는 당좌 대출 이자율로 계산 누르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는 가중평균이니까 가중평균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위에 거 차입금 넣을 거예요. 자, 거래처명이 목성이죠. 목성은행. 자,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성은행. 넣으면 자동으로 불러오게 돼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 차입금 발생일이 2018년 이렇게 정기 거는 어떻게 되냐면 정기 2월로 누르시면 되고 연월일을 올해 1월부터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2018년 5월 3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작년에 세무조정 했겠죠. 그러니까 올해는 정기 2월 된 거 제외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불러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수작업 하실 때는 작년 거는 정기 2월에서 2019년 1월 1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러오기가 더 편하겠죠?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자율 입력해 주셔야 돼요. 이자율 3.5%. 3.5 하시면 되겠고. 수성은행은 이자율이 4.5니까 4.5. 자, 나머지는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2250 확인하시면 되겠고 700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인정계좌 계산 을지 한번 눌러주세요. 자, 얘는 아니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별도로 없어요. 자, 갑질을 가져서 회사 계상이 있을 경우에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얘는 뭐죠? 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으니까 회사가 임의로 계상한 금액을 입금 불산입한 후 인정이자 총액을 입금 산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인정이자 총액이 얼마예요? 요거죠. 얘는 입금 산입하시면 되겠고 300만 원은 입금 불산입하시면 돼요. 요거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 계상에는 입력하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입력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조정 등록 누르셔서 직접 이전 누르셔서 일단은 입금 자 불산입 되는 거 미수 수입 회사가 계산한 거 300만 원 그쵸? 입금 불산입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인정이자 입금 산입 해주시면 되겠어요. 얼마냐면은 자 6897256이죠? 한 번 더 확인하면 됩니다. 6897256 맞죠? 그래서 1897256원을 유보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아, 자 죄송합니다. 요건 유보가 아닌가 보죠? 제가 이게 버릇처럼 풀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대표이사니까 그쵸? 얘는 대표이사에 대한 사항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75회. 이게 가장 대표적인 유형 83회나 75회 두 가지예요. 나머지 것들은 굳이 풀지 않으셔도 요거 두 개 다 해보시면은 다 풀 수 있으니까 요거 두 개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5회 볼게요. 다음 자료 이용해서 가지금 인정이자 조정명세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차입금과 지급이자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렇게 금융기관 차입금은 내가 포함하시면 되는데요. 특수관계자 차입금은 빼는 거예요. 자, 왜 빼냐면 자, 우리가 원칙에 뭐라 그랬었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인데 자, 특수관계자 같은 경우는 내가 이자를 좀 적게 보통 갖고 올 수도 있고 많게 갖고 올 수도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 그 회사의 일반적인 시중 그러니까 회사의 일반적인 그 뭐 금융 저기 뭐라고 신용등급 같은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숫자에 대해서 왜곡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은행에서 차입을 할 때는요. 자, 보통 은행에서 우리 회사를 신용평가를 해서 그 신용평가에 대한 이자율을 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신력이 있는 이자율인데 자, 특가환자에 대한 이자율은 내가 이자율을 적게 갖고 올 수도 보통 적게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산을 할 때 왜곡이 일어날 수 있어서 특가환자에 대한 차입금은 빼버려요. 자회사 모회사 이런 것들은 차입금을 제외를 시켜야 돼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계산할 때요. 그래서 자회사에 대한 차입금은 보통 우리가 제외를 한다. 그러니까 얘는 입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제외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가지금 내역은 보통 이제 대표이사 등기사 이렇게 대한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예요. 약정이자.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약정이자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들이 없어요. 문제에. 근데 약정이자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약정된 이자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다시 자, 여기 보시면 약정이 있는 경우 여기는 약정이 없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약정이 있는 경우는 약정이 있다라고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약정이자를 줘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약정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문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약정이 있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당가대출 이자율은 4.6%인데 문제를 끝까지 보셔야 돼요. 다음 회사는 금전 대차거래에 대한 시가 적용 방법이 신고한 바 없다. 신고한 바 없으니까 뭘로 해야 된다? 원칙대로, 즉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대로 하셔야 된다는 것도 포인트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하셔야 되고 당가대출 이자율로 하시면 안 된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도 실습을 바로 해볼게요. 자, 75에 제가 띄워놨거든요. 바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면 네. 자, 법인 조정에서 회사를 들어가셔서요. 자, 똑같이 가지급등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 그래서 불러오기 해볼게요. 조금 빠르게 해볼까요? 대표이사 김 회장, 그 다음에 등기이사 김이사 불러오기. 그래서 자, 제가 입력한 게 이렇게 나와요. 옆에 입력한 게 여기에 나옵니다. 코드 도움에. 자, 계정 과목 자, 불러오기 하시면 되겠고 1에서 9.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는 1에서 9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9에서 2에서 10 그냥 편한 대로 불러오시면 돼요. 그래서 불러오기 하시면 잠깐만요. 왜 안 되지? 한 줄씩 해볼게요. 자, 김 회장의 1에서 9 불러옴. 그 다음에 김이사 이거 안 될 때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불러오기. 자,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러면 김 회장의 9,750 들어왔죠. 그리고 김이사의 1,625만원 들어왔어요. 자, 그렇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은 우리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돼 있었죠. 그쵸? 왜냐면은 당대대출 이자율을 적용하고 싶지만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3년 간다. 그쵸? 선택한 연도랑 그 다음 연도 2년 하시면 되겠고. 자, 차입금 입력하시면 돼요. 자, 뭐냐면 은행이 농협이랑 신한은행이에요. 농협 확인. 그 다음에 이자율을 바로 입력하셔도 돼요. 농협이 20%니까 20%. 자, 그 다음에 신한은행. 자, 똑같이 얘는 몇 퍼센트였냐면 16%.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일지 한번 뭐죠? 그냥 이렇게 돼 있구나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인정이자 조정 갑질에 가셔서 이렇게 약정이자가 있을 때는 그냥 선입 선급 비용처럼 하시면 돼요. 그래서 5850 그 다음에 얼마였냐면 1750. 자, 그래서 여기는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보세요. 자, 인정이자가 얘 같은 경우는 얘가 더 많으니까 차익분을 당연히 조정하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회사가 더 많이 계상한 거는 마이너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요거는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굳이 아실 필요 없고 그냥 여기 나오네 뜨면 그냥 세무조정 하시면 되고요. 안 뜨면 세무조정 안 하시면 돼요. 굳이 뭐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조정등록 누르셔서 직접 인정 누르셔서 자, 뭐냐면은 얘도 인정이자죠. 자, 인정이자이고 금액이 얼마냐면은 밑에 446000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4460 있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 인정이자라고 쓰기가 조금 애매하다, 좀 나 찜찜해요 이러시는 분들은 이 앞에 계정 과목을 그냥 앞뒤로 넣어주시면 돼요. 얘 가지금이죠, 그쵸? 가지금은 인정이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셔도 상관은 없고 446이고, 아이고 잠시만요. 왜 없어졌지? 44600이죠. 그 다음에 대표이사니까 사항료로 소득 처분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하시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총괄 정리를 해보면 가지금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는 자, 일단은 불러오기 한 다음에 거래처 불러오기 하거나 입력을 하신 다음에
불러오기를 해서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되겠고, 불러오기 하기 싫으시면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다. 정기 2월 된 거는 정기 2월이라고 쓰고 연도는 1월 1일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자율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는 가정평균 차입 이자율로 하는 게 원칙이나 예외를 허용한다. 왜냐하면 차입금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외 같은 경우는 별도로 신고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유효기간은 3년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원칙을 따라간다 라고 기억을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확인하시면 되겠는데, 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을 때는 그냥 우리가 선급 비용처럼 그냥 단순히 입력을 해서 프로그램에서 제시해준 대로 입금 산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없을 때는 회사가 계상한 거를 먼저 입금 부산입한 다음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상한 인정이자를 입금 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이 조금 빠르다 보니까 요번 회차는 약간 혀가 좀 꼬였어요. 이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인정이자 가지금의 인정이자 조정명에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